사실은 로봇이 다 하는 게 아니고 결국 이제 의사의 손기술이 같이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되게 중요한 요소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존에 그 수기 수술을 했던 사람들이 로봇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해서 빨리 일단 할 수가 있는 걸로 조금 생각이 되는데, 그 로봇 자체가 수술하는 퍼센테이지라든가 아니면 기존에 수술을 손으로 하는 그 술기의 경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 주세요. 아까 정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수기로 하게 되면 1mm, 2mm 커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나머지 연부 조직들의 밸런싱을 잘 맞춰야 인공관절의 결과가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수술을 하셨던 분들,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연부 조직을 밸런스를 맞추는 거에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거를 0.1mm 커팅인 로봇에다가 접목을 시키다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우수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연부 조직 맞추는 기술이 좋으면 좋을수록 로봇의 결과가 더 좋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든지 이게 결국은 이제 사람의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이제 처음 바로 이제 로봇을 접하기보다는 예전에 어느 정도 이제 무릎 전공도 하셨고, 무릎에 대해 수술을 이제 하시다가 이제 로봇에 들어오다 보니까 적응도 빨리 되신 것 같고, 그리고 결과 자체도 조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장점만 너무 우리가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게 로봇 인공관절 수술도 이제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제 단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하는 뭐 단점이라고 할 게 있으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주시죠. 이제 첫 번째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비용이 조금은 더 들게 됩니다. 우리가 로봇에서 사용하는 절삭기는 일회용 절삭기가 사용되게 되고, 그 환자분에게만 사용되다 보니까 그 절삭기 가격이 그만큼만 딱 추가가 되게 돼요. 근데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시긴 해야겠지만 본인 보험이나 이런 데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있으셔서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로 이제 컨퍼런스도 하고 약간 로봇 수술하고 나서 약간 장단점에 대해서 비교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다리가 휘어져 있거나 이게 밸런스가 안 좋고 X자리도 있고, 그래서 로봇의 교정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이제 많이 노하우가 좀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이 드네요. 네.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이제 연세가 많아서 못한다. 그리고 아니면 고령인데 합병증이 많다. 뭐 당뇨, 심근경색, 뭐 여러 질환이 있을 때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게 무서워서 못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자제분들이 이제 부모님들을 모시고 오셨을 때 우리 어머니 버티다가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인공관절 수술하는 시기라든가 이런 거 뭐 기저질환에 대해서 수술을 못하는 만한 이유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기저질환은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100%다 가능하다 아니다 이렇게 딱 못 박아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예전보다 출혈량이 줄었기 때문에 이전의 기존 수술보다는 좀 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심근경색, 협심증, 당뇨 이런 모든 질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출혈이 많은 수술을 했을 때 합병증률이 올라간다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두려워서 수술할 수 있는 이제 환자분들이 줄어드는 거였는데, 기존의 수술보다 로봇은 이제 출혈량이 줄어듦으로써 합병증률이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수술할 수 있는 분들이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신 마취나 이런 위험성이 아니라 요즘은 다 하반신 마취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위험성이 많이 줄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공관절 이제 적절한 시기. 네, 버티신 분들이 많으시는데 이게 가장 네. 이제 고민이 많으실 텐데,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전신 상태, 근력, 그리고 뼈의 상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너무 오래 버티신 분들의 문제점은 뭐냐면 뼈가 많이 녹아있고, 그 다음에 근력이 없어져 있고, 그리고 전신 상태가 나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술 후에 재활도 힘들고 내가 수술에 대한 그런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전신 상태 때문에 더 힘들어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조금이라도 건강하고, 그리고 관절염으로 인해서 지금의 수술에 적응증이 되는 시기에 딱 맞춰서 하시는 게 가장 이 인공관절에 대한 혜택을 오래 누리실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그동안 이제 인공관절 수술은 이제 나이라는 것도 약간 조금 고려 요소였잖아요. 나이가 수술에 하는 데 있어서는 뭐 그리 중요한 요소겠지만은 나이가 많다고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에서 나이 얘기는 아예 꺼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본인의 기저질환, 그 다음에 본인의 근력 상태, 그리고 본인의 뼈 상태가 괜찮다면 나이는 진짜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가 흔히 100세 시대, 100세 시대 얘기를 많이 드리죠. 저희도 외래에서 깜짝깜짝 놀라는데 90세, 95세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외형으로는 이분들의 나이를 저희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하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실제로 수술 전에 검사를 해봤을 때도 다 멀쩡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공관절을 해도 아무런 부담이 없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최근에 하신 분이 93세이신데도 아무 합병증 없이 지금 편안하게 요구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분이 저희 병원 인공관절 최고 연령.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러고 보면서 아,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구나. 솔직히 나이가 젊다고 해서 수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가 젊다고 해서 이제 합병증이 있거나 그러면 수술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이는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좀 동의를 하는 편입니다. 네, 오늘 그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는데요. 뭐 약간 길다면 길고 짧은 시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조금 더 첨가되거나 약간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저랑 스몰 토크를 이제 잘 해주신 우리 관절센터 장태동 원장님께도 이제 고맙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태동님 마지막으로 그 오늘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거기에 대해서 짧게 이제 요약해 주시죠. 오늘 이제 인공관절 중에서 로봇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이것보다도 더 상세하게 궁금하신 점이 많으실 거예요. 진료실이랑 한정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저희 병원에서는 친절하게 뭐든지 다 답변해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진료 보실 때 많이 물어봐 주세요.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여기로 이제 시간 마치고요. 같이 좀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